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돈. 돈. 참 묘한 단어죠. 이 단어를 꺼내는 순간 어떤 분은 눈이 반짝이고 어떤 분은 살짝 불편해지고 어떤 분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세 가지 반응 모두 그 사람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의 토대가 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스노우 폭스 그룹을 이끄는 김승호 회장이 쓴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재테크 책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즉, 돈과 우리의 관계를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책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공부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의대를 가지 않고 의사가 되겠다는 것과 같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공부하면서 정작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네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부자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말문이 막힙니다. 막연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얼마나 있어야 부자인지, 어떤 상태가 부자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부자란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쉬는 동안에도,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돈이 나 대신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반대로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이 끊기는 사람은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꽤 냉정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부자냐? 부자의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아무리 일을 안 해도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상태. 즉, 내 자산이 내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으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그 300만 원이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나오는 걸 넘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래도 자산이 줄지 않는 상태. 이게 진짜 경제적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부의 완성입니다. 내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 사회에 환원하고 나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방향이 없으면 걷는 게 아니라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자는 숫자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10억이 있어도 매달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고 3억이 있어도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부자의 진짜 정의는 돈의 양이 아니라 내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다루는 위치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돈을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게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이제 돈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돈을 써왔지만 정작 돈이 뭐냐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고 나와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의 속성에는 훨씬 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돈은 인격체다.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돈이 인격체라고. 그런데 이걸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인격체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존중해야 하고, 예의를 갖춰야 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는 돈이 머물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갑 속에 구겨진 지폐, 영수증과 뒤섞인 카드,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통장. 이렇게 돈을 대하는 사람의 곁에 돈이 오고 싶겠습니까? 반대로 지갑을 정리하고
지폐를 반듯하게 펴서 놓고 내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로 모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돈은 감정이 없지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돈은 흐릅니다. 막히면 썩고 잘 흐르면 불어납니다. 그래서 돈을 무조건 꽉 쥐고 쓰지 않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돈은 순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돈은 시간과 같다. 돈도 시간처럼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처럼 쓰는 방법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100만 원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냥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소비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지금 내가 이 돈을 쓰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돌아오는 투자인가? 아니면 그냥 현재의 만족으로 끝나는 소비인가? 이 질문을 항상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10년 후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돈을 이해한다는 것은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돈의 지도가 그려지십니까?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이 말이 처음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억울한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가난하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성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 돈을 다루는 습관, 돈에 대한 신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태도. 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돈이 전부냐? 돈 밝히면 안 된다. 돈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물론 이 말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을 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돈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돈을 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은 자유이고 선택이고 가능성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픈 부모님을 더 좋은 병원에 모실 수 있고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태도. 돈을 기록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통장 잔고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아도 한 달에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모릅니다. 가계부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가계부가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산의 총량과 흐름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태도. 소비와 투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비는 돈이 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는 돈이 나가지만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둘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명품 가방을 사면서 나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비싼 외제차를 사면서 이미지 투자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를 투자라고 착각하는 순간 가난의 함정에 빠집니다. 진짜 투자는 나의 미래 소득을 높여주는 것에 씁니다. 지식, 기술, 사업, 금융자산. 이것들이 투자입니다. 네 번째 태도. 빚을 두려워하되 빚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빚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빚과 나를 부자로 만드는 빚이 있습니다. 소비를 위해 줄어드는 자산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나쁜 빚입니다. 반면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위해 사업을 위해 전략적으로 빌리는 것은 좋은 빚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빚을 무조건 피하지 않습니다. 빚을 도구로 씁니다. 다섯 번째 태도.
저축보다 자산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은행에 돈을 모으는 것이 저축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축만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축은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고 그 종잣돈으로 자산을 사는 것이 부자의 길입니다. 돈을 모아서 다시 돈을 낳는 자산으로 바꾸는 것. 이게 부자가 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의 마인드.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회사에 입사해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의 차이, 운의 차이,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첫 번째, 부자는 기회를 먼저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위험을 먼저 봅니다.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부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물론 리스크를 따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따지는 것과 리스크에 압도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김승호 회장의 인생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맨손으로 미국에 건너가 스시 도시락 하나로 수천억 규모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기회를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기적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100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갖고 싶었던 걸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불릴 것인가를 생각할 것인가? 부자 마인드의 핵심은 현재의 욕구를 미래의 보상을 위해 유예하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죠. 지금 먹을 수 있는 마시멜로 하나를 참으면 나중에 2개를 준다고 했을 때 참는 아이와 못 참는 아이의 성인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실험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부자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에 대해 침묵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면 왠지 천박해 보인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사이에서는 돈 이야기가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입니다. 그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돈 이야기를 가장 꺼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돈에 대해 가장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부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공부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배우고 모방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투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돈의 언어를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돈을 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처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사업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돈을 씁니다. 이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여섯 번째, 부자는 실패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포기하거나 남을 탓합니다. 부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 실패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합니다.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은 본인이 겪은 여러 번의 사업 실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패는 수업료였다. 실패에 대한 이 태도의 차이가 결국 10년, 20년의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란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돈은 인격체처럼 존중받아야 하며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경제적 현실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결과가 달라진다. 이걸 듣고 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이런 걸 하냐? 그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내 통장 잔고와 한 달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내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 출발입니다. 둘째, 지갑 속 가장 구겨진 지폐 하나부터 반듯하게 펴서 넣으십시오. 작은 행동이지만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셋째, 돈의 속성을 포함해서 돈에 관한 책 한 권을 사서 읽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돈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대하고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 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